함수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녀석에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자. 얘가 서술형 평가. 그럼 이제 또 바꿔줘야겠지.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시작. x가 1 마이너스 2면 두 번째 이제 뭘 바꿔야 돼요? f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으로.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적어줘야 되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f의 fx는 뭐와 같다? 리미트 f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 fx와 같은데 요 값이 몇이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예.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녀석 풉니다. x가 니은은 1 플러스로 가면 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니은을 풀었더니 이때 얘가 뭐가 나와? fx 자체가 방향성이 없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얘 자체는 그냥 극한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어. 맞아요. 예. 그러므로 이제 문제 풉니다. 그래,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의 x라는 녀석은 자, 여기에서는 함수값이지만 우린 지금 극한값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극한으로 작업해줘요. 그래, 리미트 fx가 마이너스 1로 향할 때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방향성 없으니까 이때의 f의 x는 몇이다? 마이너스 1 나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시작.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면 f의 x는 1 마이너스 2이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f의 fx는 리미트 f의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와 같으므로 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 선생님 어디 잘못했나요? fx 화살표 기억은 요거. 미안. 화살표. 네. 아니에요. 얘는 맞아요. 얘는 방향성이 없는 그냥 함수값인데 여기서 극한으로 바꿔줄 뿐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어요. 16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술형 평가식으로 풀지 말고 동그라미 풀이로만 답만 딱딱 내봐요. 네. 두 문제 다 해야 돼요. 1, 2번. 대형분 다 풀었죠?
1번 문제 답은 그건가 2번 문제 답은 그건가 둘 중에 하나 맞고 하나 틀리네? 서희는 다 풀었니? 1번 문제 답은 어려워요? 얘들아 이거 어렵니? 나한테만 쉬운 거였어? 반성하게 되네. 요거 집에 가서 찬찬히 공부해야 돼. 되게 어려운,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야. 자, 공부를 완벽히 해서 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 같이 해볼까? 시간을 좀 더 줄까? 좀만 더 달래요. 혹시 푼 사람? 네? 네? 네. 극한값 오는 거 뒤에 거예요. 1번은 극한값이 있어요. 1번 극한값 몇 나왔어요? 푼 사람? 1. 예.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보고 어렵네 복잡하네 리미트에 앞서 있어 뭐 이러면 안 되고 찬찬히 뭐라고 읽는다?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그런데 친절하게 그래프 다 그려줬어요. 난 이제 동그라미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쑥 쳤습니다. 자, 내가 구하려는 건 1로 향할 때 극한값이지.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같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마이너스부터 쏘면 안 돼도 된다? 예, 두 개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제일 처음에 적용해야 되는 함수의 그래프는 F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F 그래프를 볼 거예요.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1로 가는데 우극한이래요. 1로 가는데 우극한. 샥샥샥샥샥.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천당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천당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예요. 1로 가까워지는데 방향성은 플러스구나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1 마이너스 계산해 보도록 하자. 1로 가는데 좌극한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극한과 2예요. 방향성은 마이너스예요. 지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네. 자, 이제 G 보도록 하겠습니다. G 그래프에서요. 이제 1로 가는데 우극한이래. 1로 가는데 우극한. 뭐 나와요? 1이에요. 2로 가는데 좌극한이래요. 자, 2로 가는데 좌극한이야. 극한값 뭐 나옵니까? 1 나오네요. 그러므로 극한값 1이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되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문제 뭐라고 읽어?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 어떻게 구한다? 시작!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와우, 그래프 있네. 나는 동그라미만 하면 되겠구나요. 자, 우선 1로 향할 때 극한값이니까 뭐라고 씁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쓰면 되고 제일 먼저 뭐부터 적용한다? G부터 적용합니다. 자, G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1로 향하는데 우극한 뭐예요? 1이에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1로 향하는데 좌극한이네요. 뭐예요? 0. 방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뭘 적용한다? F를 적용합니다. 방향성이 없으면 함수값입니다. 라고 했죠? F의 1 구해봐. F의 1은 몇 나와요? 1. F의 0은 몇 나옵니까? 1.2. 극한값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전부 서술형 평가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 평가 정리해서 답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 하신 분은요, 칠판에 선생님 정답 달아놓은 거 보고 답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 할 수 있겠지? 집에 가서 문제를 조금 더 찬찬하게 생각하면서 많이 풀어보시면 아, 쉽다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예. 답 맞춰보셨어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항상 화살표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됐나요?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 민혁군, 예, 17페이지는 선생님이 했어요. 이거 되게 유치하고 쉬운 부분이니까 이 영상 강의 좀 보고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늦게 와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보고 감탄을 해야 돼? 와, 뭐가 보인다? 수렴이 보인다예요. 항상 문제풀이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수렴 수열에서 시작한다야. 자, 얘 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저분한 녀석의 극한을 구했더니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저분한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hx 뭐 이렇게 간단한 녀석으로 넣어버리면 되겠죠. 얘를 hx라고 할 거야. 자, 모든 문제풀이의 시작은 오수정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한다? 오수렴에서 모든 문제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감안하고 봤더니 등장인물이 세 녀석이 나와요. 누구 나와? fx라는 애도 나오고 또 gx라는 애도 나오고 또 hx라는 애도 나와요. 자, fx는 어떤 애야? 극한값 구하면 발산이지. 맞니? 자, gx는 어떤 애예요? 몰라요. hx는 어떤 애예요? 3으로 수렴하는 애야. 그치? 그러면 셋 중에 제일 나쁜 애가 누구야? 우리한테 제일 불리한 애는 gx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gx를 죽여버릴 거야. 자, 즉 gx에 뭘 만들어 줄 거다? 장례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항상 그러지, 죽여야 될 놈만 남겨놓고 산 녀석들은 다 옮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요, 3fx-2gx는 hx다라는 식에서 gx의 장례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gx는 3fx-hx이므로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gx는 2분의 3fx-hx가 된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뭐 하나만 남겨두고 다 이항한 식을 요 남겨놓은 녀석의 장례식이라고 부른다. 왜? 앞으로 내가 풀 문제에서는 gx 자리에 전부 얘를 대입할 거고, 즉 gx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얘가 gx의 장례식이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자, 저 상황에서 얘를 풀래요. 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fx, 와, 6gx가 나왔어요. 여기다 6 곱하면 이 녀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6 곱해버리면
죄송해요. 여기에다가 6 곱해버리면 요 녀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산수하게 예 플러스 여기 앞에 9 fx 마이너스 3 h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식에도 fx 그냥 썼는데 4gx. 자 내가 4gx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양변에 4 곱해주면 몇 되겠습니까? 6 fx 마이너스 2hx 이렇게 바뀌네요. 결국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7fx 마이너스 3hx 분의 7fx 마이너스 2hx가 됩니다. 자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풀면 얘 답 몇 나와? 1 나오지.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3으로 수렴하는 애들은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답을 빨리 내고 싶으면 1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만 예, 이게 또 서술형 평가일 때를 대비해서 서술형 평가일 때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야 돼? fx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0으로 만드는 요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로 흘러간다? 0. 얘가 어디로 흘러간다? 0. 그러므로 답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논리를 좀 잘 공부해 두세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뭘까? 누구를 죽일까? 이런 논리를 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함수의 극한값에 관한 기본 성질을 가르쳤어요. 어떤 거 배웠습니까?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의 x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불러볼까? 시작! 리미트 x가 a로 수렴할 때 k의 fx는 뭐가 된다? k 알파가 된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뭐라고 풀 수 있다? 시작!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의 x, gx 두 개 곱한 값은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된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분의 fx는 뭐가 된다?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데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앞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얘는 엄청 쉬운 경우지 수렴할 때는 더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돼?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예, 수렴이 된다. 예, 극한값을 둘 다 가질 때 수렴할 때는 모두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요. 둘 다 극한값을 갖지 않는 경우 혹은 둘 중에 하나만 극한값을 갖고 하나는 갖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을 가질까 안 가질까 요걸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즉 머릿속에 완벽히 개념이 딱 잡혀 있어도 풀릴까 말까인데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헤매다가 손도 못 대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외워야 됩니다. 뭘 외워야 되냐면 O X 드 O X O X 드 O X O 0 요런 식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밑에 가사도 적어놨어요. 자, 요 식의 구조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요 구조는 그대로 함수의 연속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외울 때 완벽히 외우고 가도록 하자. 자, 요 노래 가사와 요 동그라미 친 요 식의 구조를 통째로 암기해야지만 문제를 풀까 말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 시작! O XX 드 O XX O XX 드 O XO 0 0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시 시작!
555 xx들 5xx 555 xx들 5xo 00 한 번 더 555 xx들 5xx 555 xx들 5xo 00 외울 수 있겠지? 왜? 두 줄까지는 똑같잖아. 세 줄만 좀 신경 쓰면 되잖아.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극한값이 있을 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친 거야. 그러면 얘 뭐야? 극한값이 있네. 얘도 극한값이 있네. 근데 위에 보니 더하기지. 와, 극한값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그 결과도 극한값이 있겠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막 쓰고 있던 그 기본이지. 둘 다 극한값 있으면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영이한수로 나눠도 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요. 극한값이 없어. 더하기. 극한값이 없어. 그런데 뭐야? 드물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얘는 뭡니까? 극한값이 있어. 하나는 극한값이 없어. 그러면 합에서는 무조건 극한값이 없어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얘는 뭐야? 곱할 때는 당연히 극한값 있고 있으면 곱의 극한도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극한값이 없고 극한값이 없는 거 두 개를 곱했는데 아주 드물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하나는 극한값이 있고 하나는 극한값이 없으면 곱하기에서는 얘와는 달리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한 조건이 있다. 이때의 극한값은 항상 0이 나오고 있는 녀석이 얘의 극한값도 그 결과 0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응축시켜 놓은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합의 극한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므로 좀 칸을 줄까? 네, 자, 요 합의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 아니고 합만. 자, 우리 합 한번 불러볼까? 시작! 555 xx 드 5xx였어요. 자, 보자. 1번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2번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드물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세 번째, 둘 중 하나만 극한값이 있으면 자, 합의 극한값은 어떠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선생님이 암기시켜야 되는데 이 문장을 암기하려면 기억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솔직히 설명할 필요 없지. 얘는 너무 당연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우선 둘 다 극한값이 없는데 드물게 합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자극한 구했더니 5가 나왔어요. 우극한 구했더니 7이 나왔어요. 와우, 자극한 우극한이 값이 다르네? 그러므로 이 fx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자, 자극한 구하니까 10, 우극한 구하니까 8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녀석의 극한값은 있다 없다? 없다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자극한을 구했더니 몇이 나옵니까? 15가 나와요. 합쳐서 우극한을 구했더니 몇이 나옵니까? 15가 나와요. 와, 이 경우엔 극한값이 있네. 근데 정말 드문 경우지. 맞아요? 그래서 주로 없지만 드물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연히 극한값 있고 하나는 없으면 두 개 합하면 없는 거. 요것도 이해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 됐죠? 자, 이제 곱의 극한값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요 녀석 이거 뭐라고 읽어? 시작! 곱의 극한값이에요. 맞습니까? 자, 곱의 극한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줬어? 시작! 555 xx 드 5xo 00 이렇게 가르쳤자. 자, 보자.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1번의 내용이었어요. 자,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드물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세
둘 중 하나만 극한값이 있는데 그 극한값이 몇이면? 0. 0이면 무엇의 극한값은? 곱의 극한값은 뭐로? 0으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 이거는 우리 너무 잘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다. 둘 다 극한값이 없었는데 드물게 존재하는 경우. 자극한 3, 우극한 7, 극한값 없어요. 자극한 7, 우극한 3, 극한값 없어요. 그런데 자극한 애가 두 개를 곱했더니 21, 우극한 애가 두 개를 곱했더니 21. 와우, 극한값이 존재하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물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케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세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건 얘예요. 자, 봤더니 하나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몇으로 존재합니까? 0으로 존재해요. 하나는 자극한 3, 우극한 7. 어우, 극한값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곱해버린 거야. 자극한끼리 곱하면 0. 우극한끼리 곱해도 0. 그러므로 곱의 극한값은 0. 이 경우가 바로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문제,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21페이지, 22페이지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되게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지, 그치? 요런 문제 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유형, 선생님이 방금 말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xx드 oxx xx드 oxo 00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예 노래 가사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자. 조금만 더 확장해볼까?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자. fx 등장하고 있네요. fx, gx의 극한 등장하고 있고 gx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자, 그러면 우리요 얘가 등장하는 건 뭐야? 곱의 극한 값이지. 맞아? 우리 보통 곱의 극한값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fx 곱하기 gx를 했는데 fx, gx의 극한값이 존재할까라고 묻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과 관련된 개념은 뭐가 있어? 시작! xx 드 그리고 oxo 요런 oxo 00 요런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fx하고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한대. 와, 우선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얘가 전부 다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fx의 값이 각각 존재한다라고 하면